시장 통해서 생선 장사한 년이 뭘 안다고?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민서가 이런 년을 데려온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제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풍기며 장사한 거 몰랐니?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못 배워 먹은 티가 이렇게 나. 옆에 앉은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결혼 안 하겠습니다. 뭐? 이것이 어디서? 모욕당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장 앞섭이 축축하게 젖었지요. 고급 한정식집 룸안, 상견례 자리. 처음 만난 예비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저는 은행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초라한 몰골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은입니다. 39살. 은행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지요. 여신 심사를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을 승인할지 말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숫자 앞에서는 냉정해야 하고 원칙 앞에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빈틈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칭찬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단정하게, 흐트러짐 없이.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지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비린내가 빠지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저를 대학 보내셨습니다. 은행에 취직시키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지은아,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공부해서 남 앞에 당당한 사람 되라.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했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승진이 늦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39이 되었습니다. 민석 씨를 만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41, 구청 공무원.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직했습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평범한 가정을 원한다는 점도 닮아 있었지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좋았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1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과하지 않은 진주 귀걸이 하나,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요. 차 안에서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어머니가 말씀은 좀 직설적이셔도 뒤끝은 없는 분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알아요. 걱정 마요. 실수 안 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직설적이다라는 말이 무례함을 포장하는 표현이라는 걸요. 민석 씨가 운전대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도요. 상견례 장소는 서울 외곽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기와집, 잘 가꿔진 정원, 자갈 밟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서늘했어요. 늦가을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약된 방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상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금목걸이와 큼직한 비치 반지,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한복 저고리는 비싸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얼음장이었어요.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선이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물건값을 매기는 눈이었습니다. 정장을 받고 구두를 받고 귀걸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은입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차 식겠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저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한 한정식 코스, 전복죽부터 시작해 갈비찜까지. 하지만 젓가락 소리만 울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민석 씨는 연신물만 마셨고 저는 음식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한다고? 네, 여신 심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돈 빌려주는 거? 네, 대출 심사와 승인을 담당합니다.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여자 직업치고 드세네. 사내놈들 틈에서 기싸움이나 하고 다닐 거 아니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전문적인 일입니다. 저는 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자랑? 여자가 자랑할 건 남편 내조지. 나이 40에 시집와서 애는 낳겠니? 우리 민석이는 장손이다. 옆을 봤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다독였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너 친정은 뭐하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며? 네. 어머니가 혼자 저 키우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시장통에서 장사하셨다지? 배운 거 없이 억척스럽게. 너도 오죽하겠니? 근본이란 게 그래. 무시 못해. 손이 멈췄습니다. 수저 쥔 손마디가 하얘졌습니다. 화보다 아팠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 나가시던 어머니. 비린내 나는 앞치마 두르고 저 키우신 어머니. 그분을 근본 없다고 하다니. 민석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넌 가만 있어. 쟤네 집안 형편 뻔한데 내가 아깝지 않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신 분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존중받으러 온 자리지 모욕당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손이 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대로 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물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막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얼굴을 훔쳤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됐습니다. 결혼 안 하겠습니다. 어딜 가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갈 밟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석 씨가 쫓아왔습니다. 지은아, 잠깐.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래. 원래 저러시다 풀리셔. 내가 좀 이해해줘. 저는 돌아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주지 않는 사람과는 못 살아요. 안녕히 계세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한정식 집이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계셨습니다. 상견례 잘 됐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됐어요. 그날 일은 끝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분께 상처를 드릴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날의 일은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님, 대출 상담 고객분이십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초라한 몰골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화려했던 금목걸이도 반지도 없었습니다. 눈 밑엔 그늘이 짙었습니다. 값비싼 한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출 좀 부탁드립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1년 전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던 바로 그 사람. 화려했던 금목걸이도 빛이 반지도 없었습니다. 눈 밑엔 그늘이 짙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값비싼 옷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날의 굴욕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부터 민석 씨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하루에 10번도 넘게 왔습니다. 지은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나도 알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 말씀드릴게. 사과하시게 할게.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할지. 민석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전화 받아줘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성격이 급하셔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안 그래요? 응. 며칠 지나면 풀리셔. 옛날 분들이 다 그렇잖아. 내가 좀 이해해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해요? 제 어머니를 시장통년이라고 했어요. 근본 없다고 했어요.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그걸 이해하라고요? 그건 어머니가 흥분하셔서.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 어머니 욕하는데, 나한테 물 끼얹는데, 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화보다 더 아픈 게 있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였다는 느낌. 민석 씨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망했습니다. 1년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정하고 진실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겠지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한테 당할 때마다
혼자 사귀어야 하겠지요.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 씨가 은행으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들 시선이 쏠렸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요? 미안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민석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잘못했어. 그날 내가 비겁했어.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당신 잘못인 거. 다시 기회를 줘. 어머니 설득할게. 사과받게 해줄게. 사과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분이 사과할 뿐인가요? 민석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게요. 설령 사과를 하신다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분은 제 어머니를 모욕했어요. 평생 고생하시며 저 키우신 분을 근본 없다고 했어요. 그건 사과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은아, 그리고 당신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주지 않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꽃다발을 돌려주었습니다. 민석 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후회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포기한 모양이었지요. 저도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지점장 승진 심사가 있었거든요. 바빴습니다.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 일을 생각할 시간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행 동기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은아, 너 그 남자 알아? 무슨 남자? 상견례 했다던 그 공무원. 걔 집안 좀 복잡하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복잡하다니? 동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집 재산이 엄마 명의로 다 되어 있대. 아파트 3채, 상가 2개. 근데 아들한테 상속 조건이 있대. 무슨 조건?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한대. 안 그러면 한 푼도 안 준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걔가 연애하다가도 엄마한테 데려가면 다 깨졌대. 엄마가 일부러 쫓아낸 거지. 며느리 마음에 안 들면.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민석 씨가 왜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 작아졌는지,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재산 때문이었던 거지요. 유산을 받으려면 어머니 비위를 맞춰야 했던 겁니다. 다정하고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그 다정함 뒤에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씁쓸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안의 며느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였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통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밥 먹어라. 요즘 너무 늦게 다닌다. 네, 어머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그 남자, 연락 안 오니?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응, 안 와. 잘 됐다.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안이랑 안 엮이는 게 나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다 안다. 네가 말 안 해도. 어머니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사람 보시며 사셨으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지요. 상견례 그날 무슨 일 있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지은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 얼굴 보면 다 안다.
엄마가 바보가 아니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전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 물벼락, 민석 씨의 침묵, 전부요. 어머니는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잘했다. 네, 네가 잘했어. 참지 않고 나온 거. 그게 맞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한 게 니한테 짐이 됐구나. 미안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평생 자랑스러웠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지은이 다 컸네.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자. 더 높이 올라가자.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자.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자. 그로부터 1년. 저는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여자 지점장은 흔치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어머니께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 새끼가 지점장이라.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안 울어. 기뻐서 그래. 그날 어머니랑 같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점장실에 손님이 왔습니다. 초라한 몰골의 여자, 낡은 점퍼, 푹 꺼진 눈, 금목걸이도 빛이 반지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대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1년 전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순자입니다. 대출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여자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급해서 그래요. 이자를 못 내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용등급, 담보, 소득, 전부 엉망이었습니다. 대출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시나요? 박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5초, 그 눈에 천천히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너 혹시, 네. 1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지요. 박순자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한 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1년 전 그 거만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담보대출 연체 3개월, 카드론 미상환, 소득 없음, 대출이 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박순자 씨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박순자 씨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강남 재건축에 올라탔지요. 아파트 3채, 상가 2개, 한때 자산이 2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2년 전부터 갭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겠다는 계산이었지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돈이 불어났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갑자기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이자 막는데 다 썼습니다. 또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상가를 내놨지만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남은 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마저도 3개월째 이자를 못 내서 곧 넘어가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집을 팔 수 있어요. 제발. 박순자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솔직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년 전 이 여자가 한 짓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를 시장통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본 없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굴욕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건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금목걸이도 빛이 반지도 없었습니다. 손톱은 갈라져 있었고 머리엔 흰 것이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1년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왜 이런 사람한테 동정심을 느끼는 걸까요? 나를 그렇게 짓밟았던 사람인데. 어머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조건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박순자 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요? 방법이 없어요? 신용등급이 7등급이세요. 담보대출도 연체 중이시고요. 소득 증빙도 안 되세요. 그래도 지점장이잖아. 네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투에 예전에 그 여자가 언뜻 보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은 규정대로 움직입니다. 지점장이라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박순자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그날 저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이 여자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씁쓸했습니다. 그냥 씁쓸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여자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돈만 줬다가 결국 돈에 당한 거지요. 아들마저 떠났고요. 하지만 그게 제가 원했던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네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 박순자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응? 이번 한 번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1년 전 저를 그렇게 짓밟았던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 이 여자는 그때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무너진 노인이었습니다. 복수심과 동정심이 뒤엉켰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장사하시던 어머니, 손이 트고 갈라져도 늘 웃으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시장통년이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면 내가 그놈만큼 되는 거다. 그러지 마라. 저는 손을 뺐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가 저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직도 그날 일이 잊히지 않아요. 물벼락 맞고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차마 말 못하고 혼자 사겼어요. 박순자 씨 고개가 떨궈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요.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랑 똑같이 하면 저도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싫어요. 박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출은 규정상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지점장이어도.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부 지원 상품이나 복지 대출 쪽으로 조건이 맞으면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박순자 씨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약속은 못해요. 조건이 맞아야 하니까. 하지만 알아는 볼게요. 박순자 씨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를 포기한 건지 아니면 더 큰 걸 선택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고 근본으로 따지고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겠습니다. 박순자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가 너한테 미안하다더라.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걔가 그러더라. 지은이한테 잘못했다고. 그때 지켜줬어야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걔가 지금 밖에 있어. 네.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 혼자 보내기 미안하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석 씨가 보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고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1년 동안 이 남자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민석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여기서요? 어디서든. 5분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 씨가 차에 먼저 탔습니다. 저와 민석 씨는 주차장 한켠에 섰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민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미안해. 어머니가 그러셨을 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 근데 못했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변명할 생각 없어. 내가 비겁했어.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너 떠나는 거 그냥 봤어. 민석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그 생각만 했어.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널 지켜주지 못했을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민석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려고? 솔직히 말해요. 민석 씨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할 자격 없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것만. 민석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어머니한테 맞서지 못한 건 재산 때문이었어. 솔직히
유산 받으려면 어머니 비위를 맞춰야 했거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달랐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재산이 다 날아갔어. 아이러니하지? 지키려고 널 놓쳤는데 결국 지키지도 못했어. 민석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뭘 잃은 건지.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불쌍해 보이기도 했고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울 만큼 남은 감정이 없었으니까요. 민석 씨, 응,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처음엔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날 지켜주지 않았냐고. 왜 그냥 앉아만 있었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민석 씨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날 지켜주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뭐, 그랬으면 결혼했을 테니까. 그 집안에서 평생 시어머니한테 당하면서 살았겠지요. 당신은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민석 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대요? 네. 지금 저는 괜찮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정장 깃을 여몄습니다. 저 지점장 됐어요. 들었어.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요즘은 장사 줄이시고 쉬세요.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민석 씨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어요. 그때 내가 내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저를 지킨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참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후회했겠지요. 민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 진짜로. 너는 잘 될 사람이었어.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할 사람이 아니야. 쓸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대출권은 알아볼게요. 약속은 못하지만. 고마워. 당신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석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요. 뒤에서 민석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멈췄습니다. 진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1년 만에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가시 같은 것. 그게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일까요? 아마 제가 먼저 놓아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움을 놓아주니까 저도 자유로워진 거지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밥 먹었니? 네. 어머니는요? 나도 먹었어. 오늘 순덕이 엄마랑 칼국수 먹었어. 어머니 목소리가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왜?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이상한 사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상견례 때 그분들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은행에 찾아왔어요. 대출 받으러. 형편이 안 좋아졌대요. 집도 거의 다 날아가고. 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쨌노?
알아봐 준다고 했어요. 정부 지원 상품으로. 또 침묵. 잘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 안 화나세요? 화는 왜? 네가 옳은 일 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네. 사람이 원수를 갚으려면 자기도 그놈만큼 되는 거다. 니는 그러지 마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네가 잘 살면 그게 복수다. 행복하게 살면 그게 이기는 거다.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돈만 줬다가 결국 돈에 당했지요. 아들마저 떠났고요. 그게 인과응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끝까지 저를 지켰습니다. 모욕당해도 같은 방식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게 제 복수였습니다. 일주일 뒤 박순자 씨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정부 서민 지원 대출 상품 중 조건에 맞는 게 있었습니다. 금리도 낮고 상환 조건도 괜찮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정에 맞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거 없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 그 집안 사람들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한 달 뒤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바다에 갔습니다. 강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네. 네가 내 새끼라서 참 좋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요. 어머니 딸이라서 좋아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제가 지켜야 할 것이구나.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은행 앞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 꽃 구경을 하곤 했지요. 바쁜 일상 속 작은 여유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인상이 편안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정현우였습니다. 43. 초등학교 교사.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은행 근처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지요. 점심시간에 산책하다 저를 봤다고 했습니다. 혼자 샌드위치 드시는 모습이 좀 외로워 보여서요. 외로워 보였어요? 아니, 사실은 예뻐 보여서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1년 전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심시간에 와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는 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석 씨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 일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했습니다. 지은 씨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저 키우셨어요.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장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 누군가는 그걸 근본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통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나 고백해도 돼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저, 지은 씨 좋아해요. 사귀고 싶어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픈 일이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현우 씨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년 전 그 일을요. 시어머니의 모욕, 물벼락, 민석 씨의 침묵, 전부요. 다 듣고 나서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네, 나는 안 그럴게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 안 칠게요. 지은 씨 편에 설게요. 약속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지킬게요. 못 지키면 지은 씨가 차버려도 돼요. 웃음이 났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그럼 사귀어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현우 씨는 말한 대로 했습니다. 제 편에 섰습니다. 제 일을 존중했습니다. 바쁜 날은 기다려줬고 힘든 날은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어머니를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은 씨한테 중요한 분이니까 빨리 인사드리고 싶어요. 설렜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1년 전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나 잘할게요. 만남 장소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밥을 차리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고급 식당 말고 집밥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우 씨가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홍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현우입니다. 현우 씨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밥 먹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별거 아니다. 많이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현우 씨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찌개를 3그릇이나 비웠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 중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현우 씨는 부모님이 뭐 하시노?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기사셨어요. 은퇴하시고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어머니는 주부시고요. 그래, 버스 기사? 네. 30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하셨어요. 무사고로요. 어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단하시네. 30년 무사고면 보통 일이 아닌데. 아버지 자랑이에요. 그거. 현우 씨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현우 씨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씨. 네, 어머니. 우리 지은이 맘고생 좀 했다. 알고 있어요. 알아? 다 들었어요. 예전에 안 좋은 일 있었다고.
어머니 얼굴이 살짝 굳으셨습니다. 현우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안 그럴게요. 지은 씨 힘들 때 옆에 있을게요. 도망 안 칠게요. 약속드려요. 어머니가 한참 현우 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믿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현우 씨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만남, 따뜻한 첫인사, 평범하지만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돌아간 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네. 그죠? 눈이 맑더라. 진심으로 말하는 눈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네. 이번엔 잘 될 거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고마워요. 저 키워주셔서. 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이 바보야. 고맙긴 뭘.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현우 씨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셨지요. 소박하고 정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우리 현우 잘 부탁해. 네, 어머니. 힘들면 말해. 내가 혼내줄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어머니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 어머니와 현우 씨 어머니 두 분이 손을 잡고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았구나. 결혼식 끝나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신혼여행은 거창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강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곳이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모시고 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서 걸으셨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네.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녁에 횟집에 갔습니다. 회를 드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니, 네가 내 자랑이다. 어머니도요. 어머니가 제 자랑이에요. 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뭐요? 저도 두 분 자랑이고 싶어요. 셋이서 웃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예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물벼락을 맞던 순간, 가장 모욕적이고 비참했던 순간,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를 지켰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새 인생이 시작된 거지요. 존엄을 지킨 선택은 결국 저를 구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뒷좌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현우 씨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나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좋은 가족이 생겼고 행복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을 수도 있겠지요. 복수는 어떻게 됐냐고. 그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냐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하나입니다. 복수보다 값진 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 미움을 놓으면 저도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